지금 우리는 새로운 미국의 탄생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엘리트들이 주도해온 다문화주의, 세계주의, 진보적 가치 중심의 미국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지혁 PB입니다. 오늘부터 3부작으로 진행할 미국 패권의 새로운 전환점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PC주의와 워크 사상이 어떻게 종말을 맞이했는지, 그리고 미국 행정부가 국가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어떻게 부상시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며칠 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반유대주의 대처에 미흡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미국 행정부와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며 무려 5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는 뉴스였죠. 이 사건은 단순히 대학과 정부 간의 분쟁으로만 볼 수 없고 지난 20년간 미국을 지배해온 PC, Political Correctness 주의와 워크 사상의 종말을 알리는 상징적 사건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논란의 중심에 있는 PC주의와 워크의 의미를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PC주의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언어나 행동을 금기시하는 문화적 규범을 뜻하며, 워크는 사회 정의와 불평등 문제에 대해 깨어있는 의식을 강조하는 운동을 말합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본래 분명 선한 의도에서 출발했습니다. 인종차별 철폐, 성평등, 다양성 존중 등 민주주의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임이 분명한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움직임이 지나쳐져 점차 일종의 사상 검열로 변질되었다는 점입니다. 대학 캠퍼스에서는 특정 주제에 대한 토론 자체가 금기시되었고, 기업에서는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프로그램이 의무화되면서 능력보다 정체성이 우선시되는 역차별 현상까지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제 이 사상이 실제 사회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하버드 사태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반유대주의 논란을 넘어 워크 사상의 근본적 모순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입니다. 작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후 하버드를 비롯한 미국 명문대에서는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약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던 워크 진영이 이번에는 유대인이라는 또 다른 소수자를 공격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대학 당국의 대응이었습니다. 그동안 보수적 발언에 대해서는 즉각 징계와 단체 해산 조치를 내렸던 하버드가 이번에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소극적 태도를 보인 것이죠. 이러한 이중잣대는 결국 미국 사회 전반에 워크 피로감을 확산시켰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하버드가 지불하기로 한 5억 달러는 단순한 배상금이 아닙니다. 이는 인력 양성 및 직업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될 자금으로 사실상 워크식 교육에서 실용적 교육 중심으로 전환하라는 사회적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버드 사태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워크에 대한 피로감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건 기업들입니다. 메타는 2025년 1월 DEI 프로그램을 전면 중단한다 발표했고, 아마존은 다양성 관련 의무 교육을 선택사항으로 바꿨습니다. 월마트 역시 DEI 관련 투자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아예 워크 바이러스는 문명의 위협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죠. 스포츠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NFL과 NBA에서 한동안 의무적으로 진행되던 사회정의 캠페인들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데, 이는 시청률 하락과 스폰서 이탈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여론입니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7%가 대학에서의 정치적 올바름이 지나쳤다고 응답했고, 퓨 리서치 센터 조사에서도 63%가 PC주의가 지나쳤다고 답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47%가 같은 의견을 내놓으며 워크에 대한 회의가 특정 진영을 넘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부상한 개념이 미국 행정부의 국가 자본주의입니다. 이는 기존의 신자유주의나 사회주의와는 결이 다른 새로운 경제체제로 볼 수 있는데요. 민간 기업의 이익을 국가가 직접 배분하거나 전략 산업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면서도 시장 메커니즘은 존중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그 특징이 보다 분명해집니다. 먼저 엔비디아 H20 칩 수입 분배 방식입니다. 미국 행정부는 엔비디아가
AI 칩 수출로 거둔 수익의 15%를 미국 정부가 가져가는 조건으로 수출 허가를 확대했는데요. 이는 민간 기업의 이익을 국가가 직접 배분하는 전형적인 국가 자본주의적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도 주목할 부분인데요. 애플은 2025년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에 500억 달러를, 마이크로소프트는 AI 데이터 센터에 8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는데, 이는 관세 압박 대신 투자 약속을 끌어내는 전형적인 현재 미국 대통령의 협상의 결과입니다. 다음은 US 스틸의 황금주, 골든셰어의 도입입니다. 미국 행정부는 일본 신일철 US 스틸 인수를 막는 동시에 향후 철강 같은 전략 산업에 대해 정부가 황금주를 보유해 중요한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국이 과거 민영화 과정에서 사용했던 방식을 미국이 도입한 것이죠. 그리고 동맹국들의 대미 투자 유도가 있습니다. 한국에 3,500억 달러, 일본에 4천억 달러 투자 약속도 같은 맥락입니다. 단순히 관세 위협으로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금이 미국의 전략 산업에 집중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죠. 이러한 접근은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와는 다릅니다. 중국이 당의 통제 하에 경제를 운영한다면 미국 대통령 방식은 시장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국가 목표에 부합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미국의 탄생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엘리트들이 주도해온 다문화주의, 세계주의, 진보적 가치 중심의 미국이 아니라 실용주의와 국가 이익을 우선시하는 미국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정치적 흐름에 그치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제구조, 사회문화, 대외정책 등 미국 전반에서 패러다임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의 굴복은 그저 상징적 사건일 뿐이며 UCLA, 코넬, 노스웨스턴 등 다른 명문대들 역시 줄줄이 같은 길을 걸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콜롬비아대는 2억 달러, 브라운대는 5천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이미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가 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피터 틸과 알렉스 카프의 팔란티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패권 전략의 핵심에 있는 이들의 이야기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